공부를 하다 보면 양이 진짜 많다는 걸 누구나 다 느껴요. 그러세요. 느껴.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다 듣긴 듣는데도 수업 과목에 따라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또 집에서 복습할 때는 그 넘어가는 부분도 다 읽어볼 끼거든. 그래도 양이 많다고. 그러세요. 근데 적당하게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은, 자기가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은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러죠. 나는 이 과목 한 50점 내지 60점 사이만 맞추면 된다라고 목표를 설정하는 과목은 대충 넘어갈 부분들은 과감하게 넘어가줘야 빨리빨리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욕심 부리다 보면은 100점 만점을 목표로 욕심 부리다 보면은 이 빨리빨리 다 그 점검이 안 돼. 근데 이 과목은 가급적이면 다 봐야 되잖아. 이 과목은. 알겠어요? 265페이지에 3번에 신고 절차 등이 되어 있는데, 양갈로 1번에 이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 저 밑에 양갈로 2번은 누가 신고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 절차를 나누어서 이제 살 갖다 붙이자라는 거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1번 보면은 당연히 공동신고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가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겠죠. 근데 나를 봐봐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누구는 국가 등은 해놨잖아요. 국가 등은 당연히 단독으로 또는 서명 날인해서 신고한 제출. 이건 뭐 별 출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나는 별표 표시를 해놔요. 나. 그래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소리인데, 첨부 서류가 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해놔야 돼. 첨부 서류가. 그래서 1번과 2번에 보면 거래계약서 사본과 뭐를 첨부해라?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를 첨부해라 하는 거 있죠. 그걸 기억을 좀 해야 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슨 서류가 있다? 첨부 서류가 있다. 첨부 서류가 있다 하는 것만 알아도 1번, 2번은 기억이 날 겁니다. 거래계약서 사본하고 단독 신고 사유서. 알겠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대행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두 번째 줄에 줄 거라 그랬죠.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거래계약 신고서에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대리가 아닙니다. 대행입니다. 제출을 대신하는 거야. 제출하는 행위니까 사실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대리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행신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처음에 2006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는 대리신고했어. 법전에서도. 그런데 뒤에 법을 개정하면서 대리라는 용어는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해가 대행으로 바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일부 교재가 대리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 뭐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행 신고할 때는 또 첨부 서류가 있어. 그걸 또 기억해야 돼. 1번에 봐봐요.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무슨 장? 위임장 동그라미 치고 2번에 뭐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뭐 신분증명서 사본 동그라미 딱 치고 요걸 첨부해가 대행신고하는 거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양갈로 2번으로 갑니다.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될 상황이 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서명 또는 날인해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잖아. 공동중개라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가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거는 줄 안 꺼도 이제 다 아는 거고 2번이 중요한 거죠. 별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누가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 그걸 줄 딱 끊으면 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는 대행신고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죠. 뒷페이지로 갑니다. 그러세요.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보니까 단글씨로 적어놨잖아. 그러세요. 중개보조는 대행신고 불가하면서 그것도 줄 안 끊어놓습니다. 그러세요. 자, 근데 보충학습 해봐봐요. 아까 투기 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뭐다? 특별히 뭐다? 절차가 규정이 따로 좀 있어요. 아까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은 아시죠? 누가 작성하는 거라 그랬어요? 매수인이 작성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도록 해놨다, 해놨다? 해놨다 그랬잖아. 그와 관련된 절차 규정이라 한번 봅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만다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랬잖아. 이렇게 함께 제출할 때는 첨부해가 제출한다는 거잖아. 그때는 뭐다? 아까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칸에다 체크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무슨 장치? 별도 제출이 아니고 뭐 그냥 제출에 체크를 하면 되는 거다. 근데 2번을 봐. 다만 매수인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그거 줄 거 넣으면 돼요. 이렇게 제출하게 된다면은 신고서 서식에다가 뭐 별도 제출하면서 체크를 딱 하면 된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읽어봐봐요.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제출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경우 아닙니까? 신고하는 경우 아닙니까? 이때 매수인은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즉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의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에 줄 거예요. 거래계약 체결부터 50일 이내에 그거 줄 거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뭐해라? 제공해라라는 소리다.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뭐해야 된다?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우리가 알겠어요? 요거 서식을 한번 봅시다. 그 263페이지에 보면은, 263페이지에 신고서 양식에 보면 2번 매수인 칸에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옆에 제출이 있고 매수인 별도 제출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요 제출 칸에, 알겠어요? 제출 칸에 딱 체크를 하면은 첨부해가 낸다라는 거잖아요. 첨부해가. 그럼 만약에 그 거래계약 신고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쳐봐. 알겠어요?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런데 이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로서 3억 원 이상인 주택이다라는 소리야. 그런데 여기다가 체크 딱 해놨잖아? 그런데 이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는 누가 작성할 수밖에 없다? 매수인이 작성할 수밖에 없거든. 그 매수인이 작성을 해가 누구한테 제공해라? 이 사람한테 제공해라 이 말이지. 늦어도 언제까지? 계약 체결로부터 50일 이내까지. 어차피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으로부터 50일 이내 제출받겠지. 제출받으면 뭐다? 신고서 제출할 때 뭐다? 함께 제출하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50일 이내에 매수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은 뭐 매수인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런 소리. 그러니까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잖아. 취득자금 조달이니까 입주니까 당연히 누가 작성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매수인이 작성할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거래할 경우에도 봐봐요. 직거래할 때도 보면 이건 개업 중개거래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제출하는 거잖아. 매도인이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가 직거래라 가지고 알겠어요? 제출은 누가? 매도인이 혼자 가서 제출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해가 누구한테 제공하는 거다? 매도인한테 제공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매수인 외의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려는 때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직거래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한다 하는 말은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라라는 뜻이지 둘이 손잡고 같이 제출하러 가라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됐죠? 뒤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266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기타 이러면 그 밖의 사항들 보자. 1번은 읽고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사람은 했잖아. 이 사람은 신고 의무자일 수도 있고 대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나 없나? 있지. 대행하는 사람이든 신고 의무자가 직접 하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즉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뭐해라? 보여줘라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 있잖아. 누가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든지 간에 신고서 제출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날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처리하라 그랬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되는데 신고관청은 거래계약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필증을 발급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뭐 신고필증을 발급한다고. 왜냐? 지체 없이 발급이니까 신고서 제출하면 바로 뭐다? 발급해 주라라는 소리야. 동그라미 3번 별표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이걸 줄여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무에서는 전자계약 시스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말은 우리 매매계약서 양식이 어디에 뜬다? 전자계약 시스템에 뜬다라는 소리야. 거기서 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만다 본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했잖아.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계약서라는 종이 문서 작성한다는다? 안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화면에 매매계약서가 뜬다라는 소리야. 거기다가 입력할 것들 다 입력해보면 뭐다? 바로 매매계약서도 작성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전자계약 시스템 속에서 다 전환이 돼 본다. 변환이 돼 본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장글씨를 봐봐요.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의 소유자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아시죠? 이 논리 때문에 그래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무슨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거래계약서 사본하고 뭐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야 되니까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 체결한다 뭐한다? 신거래가 신고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야. 거기다가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계약일 때 또 뭘 제출해야 돼요? 뭘 제출해야 돼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첨부해야 되거든. 그래서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실거래가 신고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 소리로 알아들으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전자계약 시스템에 관한 흐름도를 뭐다? 소개해놨는데 시험 출제거리는 아닙니다. 항상 저는 이게 기본서기 때문에 시험 출제거리 아니라도 다 포함시켜서 작성 많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하여튼 대한민국 수험서 중에 이 과목 수험서 중에 제 책이 제일 내용이 풍부하다 이리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제일 두껍다 이리 보면 돼. 알겠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도 별표 표시해 둡니다.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뭐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민제도에 관해서는 요즘 시험 출제 가능성이 없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양갈로 4번에 무슨 신고? 제목에다가 해제 등 신고 동그라미 딱 지둡니다. 제목에 해제 등의 신고. 동그라미 1번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그 신고한 부동산 거래계약이 우회돼 버렸다?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알겠어요? 자, 그까지 읽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회될까? 해제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회될까? 이거 한번 생각하고 가자 이 말이지. 세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금. 근데 무효, 취소, 해제된 계약에 대해서 세금 물 필요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면 뭐 할 수 있도록?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제출할 수 있다를 진하게 해놓은 거는 제출하여야 한다 가마 틀리기 때문에 고리 주의하라고 줄 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법을 만들 때 하여야 한다로 만들 수가 없어요. 봐봐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됐는데 법조문을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만약에 만들어봐. 그러면 해제 신고 안 해버리잖아. 안 하면 위반이가 위반 아이가? 위반이면 그에 따른 해제 신고를 안 한 뭐 과태료가 또 부과될 수 있는 기다 이 말이야. 근데 해제 신고 안 하면 또 뭐가 나오노? 세금 나오. 세금도 물고 과태료도 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세금을 물기 싫으면 무슨 신고를 하든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드는 게 맞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으면 돼요.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가 같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확인서 딱 갖고 있으면은 세금 물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잖아. 동그라미 3번도 별표 표시해 둡니다. 이 해제 등 신고도 무슨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뒷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 해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뭐 캡처를 해가지고 딱 소개해 놓은 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일단 내가 실거래가 신고한 그 계약을 먼저 불러드려야 되는 거야. 불러드리가 해제 신청을 해가지고 해제 확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도 무슨 신고할 수 있다? 해제 등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양갈로 5번에 표로서 제가 만들어 놨는데 별 중요성은 없어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이라고 돼 있지? 정정 동그라미 치고 뭐 변경 동그라미 쳐놔요. 그럼 정정은 뭐고 변경은 뭐냐? 그 개념부터 확실히 구분해 보면 쉬워요. 그 밑에 정정 신청 밑에 네 줄 있잖아. 읽어봐요. 신고 내용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 된 경우 잘못 기재된 경우 동그라미 딱 치놓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변경 신고도 봐요. 변경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진하게 돼 있지? 동그라미 딱 칩니다. 자, 그러면 정정 신청 가는 거는 실거래가 신고서 작성해가 제출할 때 잘못 기재해 넣었을 때 정정 신청하는 거고 변경 신고 가는 거는 뭐다? 신고서 작성해가 제출할 때는 제대로 한 거예요. 신고서 제출했는데 뭐 제대로 했는데 나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무슨 신고하는 거다? 변경 신고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의 개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표 안에 뭐 정정 신청 사항, 변경 신고 사항 해가지고 쭉 1, 2, 3, 4, 5, 1, 2, 3, 4, 5, 6, 7, 8 적어놓은 거 일일이 다 안 외워도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것까지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올 타이밍은 아닌데 한 가지만 알겠어요?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그 변경 신고 사항 칸에 보면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7번과 8번을 좀 설명하고 가야 돼. 7번과 8번. 공동 매수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매수인이 여러 명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일부 매수인이 변경돼도 변경 신고하라는 소리잖아. 근데 관로를 잘 봐봐요. 매수인 중에 일부가 뭐 되는 경우만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라는 거야. 그때 변경 신고할 수 있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 소리잖아. 알겠어요? A와 B가 공동 매수를 했는데 알겠어요? 그런데 실거래가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매수인 중에 한 명이 B가 뭐 빠져버리겠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제 단독으로 매수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매수인 중에 일부가 뭐 된 거고 제외된 거잖아. 이때만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놈이 빠지면서 C가 들어갈 수도 있다 없다? 이게 교체 아닙니까? 교체. 맞죠? 맨 공동 매수는 매수인데 매수인 중에 일부가 뭐 돼붙다? 교체돼 붙잖아. 교체된 거는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해제 신고한 다음에 재신고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메모 잘 해놨는가 보네. 지난번에 수업 들을 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알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기다. A와 B가 공동 매수하는데 B가 빠지질 않았어. 플러스 C가 된 거야. 알겠어요? 그럼 공동 매수인이 지금 3명이 돼본다. 이런 거는 교체가 아니고 뭐다? 추가하는 기다. 무슨 얘기죠? 매수인 중에 일부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그 교체되거나 추가된 경우는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니라 무슨 신고 사항이다? 해제 신고하고 재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 단어를 적어 넣으면 돼요. 교체 또는 추가는 무슨 신고? 재신고를 적어 넣으면 되는 거야. 일부가 제외되는 거는 변경 신고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체되거나 추가되면 새로운 과세 대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8번도 똑같은 이치를 공부하면 돼요.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뭐 변경이라는데 관로 안에 봐봐. 거래대상 부동산 중에
일부가 뭐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외 또 동그라미 쳐요. 그것도 마찬가지. 교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 말이지. 교체 추가되는 경우는 마찬가지 무슨 신고? 재신고 사항이다라는 소리지.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4번에 금지행위 되어 있는데 읽겠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알겠습니까? 단지 오히려 뭐다 외울 거는 뭘 외워야 됩니까? 관로를 외워야 되잖아. 그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 그 500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그 다음에 뭐 500만 원 과태료. 이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알아야 되는 기다. 그걸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러면 이런 그거 봐봐요. 직거래라. 직거래.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거래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놈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를 했대. 그러면 몇 번에 해당되는 거고? 2번에 해당되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된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취득가격의 뭐 100분의 5 이하의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알겠어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지? 그래 되면 그 거래 당사자는 신고를 어쨌든 제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면은 거래 당사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과태료가 부과될까? 개업공인중개사.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잖아요.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잖아. 그럼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는데 매매 계약을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할 필요 없잖아. 근데 하면서 거짓으로 신고를 했어. 그러면 그 거래 당사자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신고 의무자인 누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안 했잖아. 그 개업공인중개사랑 마찬가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현실에서 그런 케이스 많다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두 매매 당사자 사이에 매매를 중개해놔 놓고도 실거래가 신고를 자기가 한다 안 하고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뭐 신고케 하는 거예요. 직거래한 걸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중개 보수 수입이 누락이 돼 버리잖아요. 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안 좋은 점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실거래가 해버리면은 그 실제 거래 가격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1년 동안의 중개 보수 수익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게 추측이 된다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보수를 누락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중개를 해놔놓고도 뭐한 것으로 바꿔버린다? 직거래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들통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 의무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으로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되지. 근데 그걸 카드로 받느냐, 현금으로 받느냐, 그래서 이런 거는 누가 알아서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카드로 결제하려고 해도 현금으로 받는 게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또 몰고 가야 되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그럼 영업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에 신고 내용의 검증과 조사 해놨는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딱 지나놓고 읽어봅니다. 신고받은 내용, 그리고 이런 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격, 그리고 그 밖에 부동산 가격 정보 등을 다 활용해가지고 뭐를 구축 운영하게 돼 있다 줄 거예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 그거 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누가 해야 된다? 장관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장관이 구축해 놨으면 그걸 누가 활용해야 된다? 뒷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누가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고관청 동그라미 칩니다.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해서 적정성을 뭐한다? 검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신고관청은 그 검증한 결과를 갖다가 누구한테 통보한다? 줄 거예요. 세무관세의장에게 통보, 그거 줄 겁니다. 그 뒤에 문장은 상식 아닙니까? 통보받은 세무관세의장은 신고 내용을 과세 자료로 말 수 있는 거다. 활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래서 결국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과세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주목적이 과세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어차피 전국의 실거래가 정보가 다 수집이 되니까 부동산 가격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지 뭐. 알겠어요? 동그라미 4번은 사학지하고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양갈로 2번 봅니다. 반갈로 1번에 신고관청은 검증 등의 결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도 있고,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문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즉 신고 의무자에게 뭐 가와봐라? 거래 계약서 가와봐라 줄 거예요. 거래 계약서부터 끝까지 줄 거예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를 가봐라 했는데 안 갖다 주면 얼마? 500만 원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봐라 했는데 안 갖다 주면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이 문장을 딱 보고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겠죠. 거래계약서라는 이 서면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하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500과 300, 3000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충학습 적어놨는데 싹 다 지하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어요? 보충학습에. 그거 이제 가와봐라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어떤 거냐라는 건데, 알겠어요? 그 보충학습에 1번 봐봐요. 거래계약서 4번 있고 2번부터 쭉 밑에 내려가는 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요. 알겠어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반갈로 2번에 거래 신고 내용의 사후 보고,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인데,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1번 읽어봅니다.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에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상급기관인 누구한테 보고한다?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또 장관에게 보고하는 거야.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라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봐봐요. 만약에 그 실거래가 신고된 내용이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이라면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취합한 날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또 장관에게 제출하라 그 소리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에 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따로 규정이 있는 거는. 시스템은 비슷하죠? 시스템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 마인드를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취득하고 있다라면은 얼마만큼, 어디에 얼마만큼 취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별도로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의 규정이라요. 그 다음 뒷페이지로 갑니다. 뒷페이지에 틀린 것은 해놨는데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4번이 어디가 틀렸어요?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하는데 틀려버렸잖아요. 그렇지? 이 용어부터 구분하라는 소리잖아. 봐봐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하는 이 표현하고, 그렇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장, 이게 신고관청이잖아.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여다가 신고하는 거지. 여다가 하는 거 아니다라는 소리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그 문제의 2번 지문을 봐봐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여기까지 읽었어.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서 머릿속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또 올라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매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모두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이런 지문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알겠어요? 비교식 지문이거든. 알겠어요? 그 다음 273페이지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다 끝났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아보자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했는, 앞부분까지 공부했는 게 부동산 뭐다? 거래, 계약, 신고 제도잖아? 지금 공부할 게 뭐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뭐다? 취득, 특례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법 규정이고 이것도 법 규정이잖아? 이 규정은 내국인, 우리 한국 사람한테 적용된다, 안 된다? 이 물으니까 또 모르나? 여러분들한테 이 적용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그렇어요. 외국인한테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거는 내국인한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거다?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뭐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럼 뭐 외국인은 이 규정에 적용도 받고 이 규정에 적용도 받는 거잖아. 외국인은. 맞죠? 맞죠? 그러면 외국인이 이 신고도 해야 되고 이 신고도 해야 될 경우가 생길까 안 생길까?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부동산 취득 신고 허가하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등인데 알겠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되고 뭐다?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두 신고 대상이 다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외국인이 토지를 뭐 매매계약책이라 취득해봐라. 그럼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해야 될 거 아닌가 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토지 매매계약은 무슨 신고 대상도 되노? 실거래가 신고 대상도 되잖아. 그럼 실거래가 신고도 하고 뭐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도 하고 두 신고를 다 해야 될 경우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잖아. 여기서 해결해. 두 신고 다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느냐. 그거 일단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두 신고 다 해야 된다, 하나만 하면 된다. 하나만 하면 돼. 어느 거 해야 된다? 어느 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263페이지) 26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에 매수인 칸에 3번 밑에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 적나 안 적나? 이거 체크하잖아? 그럼 체크해가 제출하면 무슨 신고하는 거고? 이 신고하는 거가, 이 신고하는 거가? 이 신고하는 거 아이가? 이 신고하는 거 아이가? 이 신고하는 거 아이가? 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용도를 적잖아. 적잖아. 그럼 이 신고하는 거 아이가? 그럼 이 신고는 안 해도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시험 지문에 잘 나와. 알겠어요? 외국인이 매수인이잖아. 외국인이 매수인이면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한 때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여기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외국인이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쳐봐. 매수 고객이라고 쳐봐요. 부동산 매수 고객이라고 쳐봐. 당신이 외국인이지만은 법에 따라서 무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 대신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는
별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개사 꼭 알아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건축법 같은 것도 시험 문제 이거 잘 나올 거라고. 이 건축물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대상인지 건축 신고 대상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잘 알아야 되지. 알았지요. 그렇잖아요. 허가받아야 될 대상이면 허가받아야 된다 해야 되고 신고만 해도 될 것 때문에 신고만 하시면 되지 허가까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되잖아. 알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중개사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지식은 알겠어요. 매회 잘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될 지식을 매회 내다 보니까 그것만 100% 매회 내다 보면 다 합격시켜 버리거든. 그러니까 중개사 입장에서 굳이 몰라도 될 지식들을 몇 문제씩 끼워 넣어야 뭐다 이게 합격 불합격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논리상 알겠어요. 부동산 공법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몇 점만 맞출 목표라면은 50에서 60점만 맞출 목표라면은 알겠어요. 늘 나오는 것만 봐도 뭐다 거리 나와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70점, 80점 뭐 넘으려고 하면 늘 내는 것만 갖고는 그 점수가 안 나오거든. 그래 이 과목이 문제라. 이 과목이. 알겠어요? 제가 이 과목에서 늘 나오는 시험 문제만 요 다 적어주면 몇 문제 나오는 줄 알아요? 늘 나오는 문제만. 24, 5문제라. 그게 딱 60점이라. 알겠어요? 무조건 제가 적어주는 거는 5분 시험에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오는데 그 60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과목 60점 맞추면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은 불합격이야. 왜? 공법 60점 안 나오거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공시세법이 60점 나오나? 잘 안 나오고 거의 60점 근처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거의 불합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를 이게 설명하잖아. 뭐 우리 수험생들 중에 공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수험생이 있단 말이야. 드물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공법 점수 한 80점씩 나오거든. 그러면 이 과목은 뭐다 상세히 다 보지 마세요 한다고. 그래서 이 과목은 몇 점만 맞춰도 됩니다. 한 60점 근처만 맞춰도 됩니다. 제가 나온다 하는 것만 하세요. 당신은 공법이 8점 안 나오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10명 중에 뭐다 9명은 공법이 50점 넘을 통 말통이거든. 그래서 제가 다 해야 된다 하는 거야. 8점 맞추려고 하면. 그런 기단 말이에요. 자, 273페이지. 요 제도를 보러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1번 상호주의 가는데 뭐 중요한 조문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 상호주의 제목을 동그라미 치는 무슨 뜻인지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주의다? 상호주의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다만 가는 거 한번 읽고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줄 걸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뭔 소리냐? 잘 들어봐봐요. 응? 자, 저는 미국 법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알겠어요? 미국 법 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토지를 취득 못해. 알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려고 그래. 알겠어요? 취득할 수 있나 없나? 이 규정의 절차를 밟기만 밟으면 신고하거나 허가받으면 취득할 수 있잖아? 그런데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신은 안 되겠다라고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상호주의입니다. 너그 나라 법에서 금지시켜놨는데 당신은 안 되겠다라는 거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FTA 협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그 FTA 협약을 이행해야 된다. 해야죠. 근데 FTA 협약의 내용을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만약에 FTA 협약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알겠어요? 미국 자동차 공장을 우리나라에 지을 수 있도록 협약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협약을 했다 칩시다. 그럼 미국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에 자동차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약을 그렇게 체결했잖아. 자동차 지으려고 하면 땅 취득해야 되나 아니라? 해야 되는데 막았구만. 자동차 공장 설립하나 뭐하나? 뭐 하잖아.
그럼 FTA 협약을 이행하나 뭐하나? 뭐 하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논리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보유 신고 있는데 취득 신고, 보유 신고 뭐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 양갈로 1번 봐봐. 계약을 동그라미 딱 치라 그랬죠.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했으면은 뭐 하는 거다? 신고하는 거다. 말이지. 이 취득이라는 글자는 소유권 취득을 의미합니다. 취득하는 글자 위에다가 소유권이라고 적어놔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한대.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고 뭐 정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교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매 계약이었다 쳐봐요. 매매 계약이었다 쳐봐라. 그러면 이 신고 대상도 되고 이 신고 대상도 되는 거 아이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맞죠? 그러면 이 신고를 하면 이 신고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교환 계약 체결했다. 응? 교환 계약 체결했다. 교환 계약도 뭐 계약이잖아요. 그래가 외국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가? 아니잖아. 이거는 매매 계약만 신고하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신고해야 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땅을 갖다 토지를 정려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 정려받은 외국인은 소유권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하나? 안 하잖아요. 정려계약이니까. 무슨 신고해야 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이네? 60일이네. 그거 줄 거 넣으면 되고, 알겠어요? 되고, 제일 밑에 두 줄 읽어봐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매매 계약은 뭐하므로? 제외하므로. 매매 계약은 제외, 동그라미 치고. 결과적으로 정려 또는 교환 계약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적어 놨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 뒷페이지로 갑니다. 양갈로 2번에 제목에 계약 외의 원인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계약 외의 원인. 그 계약 외의 원인의 상속 경매가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되어 있네. 그 밖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에가 관련해 잔글씨 많이 적어 놨잖아. 그냥 읽고만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뭐 환매권의 행사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법인의 합병 이런 걸 뭐 다 계약 외의 원인으로 보면 된다는 건데 이렇게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자 줄 거예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거 줄 거고 신고해라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라라는 소리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 취득한 날이라 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는 무슨 날? 매각대금 완납일 돼 있잖아. 환매는 환매 계약일, 확정 판결은 확정 판결일, 합병은 합병일. 근데 그거는 줄 안 끊은 이유가 시험 출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일이 바로 무슨 날이다? 취득한 날이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럼 양갈로 3번에 계속 보유 동그라미 치라 그랬지. 계속 보유가 뭔 뜻이냐? 외국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거 줄 거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근데 과태료가 다 금액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고 계약 외의 원인이나 계속 보유가 원인이었을 때는 신고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얼마?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응? 자, 칠판 뭡니다. 알겠어요? 그럼 외국인의 요거 공부합니다. 요거 언제? 요거 공부합니다. 외국인한테도 적용되는 건데 알겠어요? 요거 공부합니다. 취득 원인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가지로 되어 있?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 뭐 계약을 원인으로, 그다음 뭐 계약 외의 원인으로, 그다음 뭐 계속 보유, 국적 변경 이 생각하면 되잖아. 그 원인에 따라서 요 경우는 알았어요? 요 경우는 뭐 계약 체결일로부터 뭐다 60일 이내 신고하는 거고, 요거는 뭐다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하는 거고, 이거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뭐 6월 이내 신고하는 거다. 이렇게 시스템이 딱 짜여지는 거잖아. 알겠어요? 근데 이 계약에는 매매 계약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결국 제외된다고 봐야 되지. 왜냐? 매매 계약은 무슨 신고함으로?
실거래가 신고함으로.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함으로. 그렇죠. 외국인한테도 적용되는 거 이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환계약이나 정려계약은 뭐 체결로부터 60일 내에 무슨 신고하는 거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하는 거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매계약이냐 교환계약이냐 정려계약이냐 이런 걸 자꾸 구별하려고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 응? 자, 그러면 됐죠. 알겠습니까? 자, 3번에 외국인 등의 뭐 토지거래 허가라고 돼 있어. 요거 등 하는 게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 그래서 관로안의 장글씨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양갈로 1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조 규정, 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동그라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구역, 지역 등이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동그라미 알겠어요? 사전에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라 라는 소리잖아. 어떤 지역이면은 1번부터 뭐 오른쪽에 4번까지. 그래서 다 외워야 돼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구역, 지역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내 토지를 갖다가 외국인이 잘 봐요. 외국인이 그런 지역 구역의 토지를 갖다가 외국인이 어떻게 취득한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어떻게 취득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잖아. 요렇게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허가 받아라 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무슨 지역일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뭐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땅만큼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받아라 라는 거야. 그러면은 274페이지에 3번 제목을 다시 봅니다.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목 옆에 관로안에 장글씨 읽어봐요. 취득 원인이 계약 외의 원인 또는 계속 보유일 경우 적용 안 됨 가잖아. 이 경우일 때는 적용 안 됨 가잖아. 허가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짜놨잖아. 그러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뭐 허가받아야 되는 경우로 나눠진대. 계약 외의 원인이나 계속 보유가 원인일 때는 무조건 뭐 하는 것밖에 없다? 신고하는 경우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외국인이 경매를 통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낙찰받아요. 경매를 통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낙찰받아요. 허가받을까요? 신고하면 될까요? 허가, 신고, 왔다갔다 그리면 이게 나중에 헷갈리는 기고. 잘 들어봐요. 외국인이 경매를 통해서 이 땅덩어리를 낙찰받아요. 그러면 원인이 요거 아이가? 그럼 신고하면 돼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지? 이 땅덩어리를 허가받아라 하는 거는 뭐를 원인으로 취득할 때만,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만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이런 게 시험 지문 만들 때 봐봐요. 여러분들은 잘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는 글자만 눈에 비마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볼까? 외국인이 법원 경매를 통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면 OX, X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사시설 보호구역 글자만 보면 허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270 이 말 읽고 무슨 소린지 궁금증 물음표 딱 던져놓고 갑시다. 274페이지에 보면 3번에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의 양갈로 1번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다만 가는 게 있죠.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놨어. 이 뭔 소리예요? 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만. 자, 봐봐요. 응? 자, 그 끝에 법제 구조 1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7번 봅니다. 이거는 법제 몇 조다? 구조라고 되어 있어. 알겠습니까? 아, 맞죠? 구조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몇 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11조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11조가 이기라 이거 280페이지. 280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가능 이기죠?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와 관련해서도 허가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이 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뜻이거든. 그 무슨 소리냐 하면은 봐봐요. 이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야. 그럼 외국인이 이 땅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알겠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매매 계약 체결해야 된다면. 그런데 이 땅이 11조에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면서 무슨 구역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야. 그러면 11조에 따라서 뭘 받을 거다? 허가를 받을 거라. 그러면 구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하고 뭐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제도하고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이 구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제도하고 11조에 나오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제도하고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하는 걸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땅덩어리는 아시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땅덩어리가 아니라 알겠어요? 근데 이런 땅덩어리들을 외국인들이 함부로 소유권 취득해 허용해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뭐 받아라?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해놓은 게 구조야. 그러면 11조에 나오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하는 거는 저 땅이든 저 땅이 아니든 알겠어요? 어떤 땅이든지 간에 알겠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땅이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무슨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거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지정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토지거래 허가 규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구조의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제도는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수인이 누구인 바람에 외국인인 바람에 함부로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뭐다 허용해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사전에 심사한 다음에 허락해 주자라는 제도다 이 말이에요. 제도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건데 공교롭게도 이 땅은 뭐다? 이 땅은 구조와 11조의 규정을 함께 적용받게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함께 적용받게 돼버렸을 때 무슨 허가를 받으면 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라면 구조에 따른 뭐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소리다, 그게. 알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이제 275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양갈로 2번은 필요 없고, 양갈로 3번 봐봐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토지를, 이런 토지를 허가 안 받고 매매계약 체결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라는 거죠. 양갈로 4번.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누구는 외국인 등 동그라미 치고 줄 거예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걸 줄 끊는다. 알겠습니까? 여기 2천만 원은 따로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주의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 물어보자. 지난번에 강의했는데 기억이 안 날 건데 어찌됐든 뭐다. 요거 이제 11조에 따른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별도로 지정 고시해 놓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갖다가 뭐다. 매매계약 체결해가 소유권 취득할 때는 사전에 또 허가 받아야 되거든. 허가 안 받고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면 형사처벌입니다. 얼마? 제재가 같을 거다 다를 거다. 구조 규정을 위반한 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고, 11조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은 형사처벌 내용이 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11조 허가 규정 위반, 9조 허가 규정 위반 다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여러분들은 9조 11조 하니까 이제 힘들지만은 여러분들 공부 방법대로 바꿔주면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지만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 공시지가 기준 금액의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30% 이하의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으로 돼 있어. 알겠어요? 몇 페이지를 보고 오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를 보고 오느냐 하면은, 그것이 몇 페이지에 적혀져 있느냐 하면은 287페이지에 적혀져 있네요. 28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방갈로 4번에 뭐가 계약의 효력과 벌칙이 해놨잖아? 이게 11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제도에 관한 규정 위반일 때 벌칙이다 이 말이야. 무효도 되지만은 네 번째 줄에 봐봐.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되어 있잖아. 여기 2천만 원 아니잖아. 이 2천만 원, 아까 그 2천만 원과 이 30%가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 저는 안 헷갈려요. 왜 안 헷갈려요? 제 머릿속에는 이래 돼 있거든. 제9조에 따른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규정, 11조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관한 규정,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그 각각의 규정 위반 시에 제재도 다르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헷갈려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11조, 9조 이런 거 다 때려쳐 아프고 그냥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리 왜 아프거든. 그러면 이것도 허가고 이것도 허가 이거. 어느 허가지 이리 왔다 갔다 그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는. 자, 그러면 됐고, 275페이지로 되돌아갑니다. 4번에 허가 신고 대상 권리 및 처리 관청이 나왔는데 소유권이라고 돼 있죠? 아까 취득에다가 소유권 메모하라 그랬잖아. 그럼 됐고, 처리 관청 하는 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청장이니까 실거래가 신고 관청과 기준이 같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5번에 신고 허가 절차 했는데 요서부터 어디까지? 뒷페이지까지 제일 위에까지 지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2번과 3번 또 한번 읽어봐.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3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또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결국 외국인 이 부동산 취득 신고 받은 내용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또 제출받은 날 1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허가에
동그라미 1번은 중요성은 없습니다.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만다 제출한다 하는데 별 중요성은 없어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이 15일 하는 거는 아시죠? 잘 보면 칠판 여기 지금 이 제도를 공부하는 거잖아.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이것도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인데 나중에 11조 공부해보면 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도 며칠 이내 15일 이내 또 허가 처분 또 불허가 처분하도 돼 있어. 똑같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됐고 동그라미 3번 4번 또 읽어봐요. 신고관청을 허가 내용을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에서 제출하고 4번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또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라 되어 있잖아. 아까 시스템은 똑같죠? 신고받은 내용이나 허가받은 내용이나 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또 장관에게 제출 이런 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응? 똑같은 시스템으로 갑니다. 신고한 내용이든 뭐 허가받은 내용이든. 알겠어요? 그 277페이지에 보면 양식 봐봐요.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 보유 신고서 해놨어. 알겠어요? 집중해요. 요걸 원인으로 취득해도 취득 아이가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고 요걸 원인으로 취득되는 거 제목에 계속 보유 신고서라고 두 번째 되어 있잖아. 그거다 체크하면 되는 거야. 이게 원인이면 첫 번째 체크, 이게 원인이면 뭐다? 맨 첫 번째 체크, 요게 원인이면 뭐 두 번째 체크, 이 지역이면 세 번째 체크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그런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또 설명합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받았어. 누가? 이 신고서 아니면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어. 누가? 신고관청 해야 되고 이제 허가관청 해야 되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청이죠. 그러면은 그 신고받은 내용, 허가 내준 내용을 매분기 종료로부터 1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뭐 장관에게 제출 이렇게 처리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신고받은 내용이나 허가 내준 내용은 다 그렇게 하는 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뒷페이지로 갑니다. 279페이지에 가면 양갈로 3번에 신고 허가의 공통 절차 해놨는데 1번 필요 없고 2번도 필요 없고 3번을 봐봐요. 줄 것입니다. 외국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밑에 줄에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렇게 줄 거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도 대행 신고가 가능했듯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알겠어요? 그리고 뭐 외국인 등의 계속 보유 신고, 그리고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신청 다 뭐 할 수 있는 거다? 대행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대행 신고할 때는 자필 서명이 있는 뭐다? 위임장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동그라미 4번은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요 제도도 다 끝났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도 다 끝났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공부할 기 뭘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 아닙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하는 게다. 알겠어요? 잘 봐요. 여기 3조에 나오는 기고. 알겠어요? 여기 뭐다? 몇 조에 나오는 거다? 조문은 외울 필요 8조에 나오고 여기 뭐다? 11조에 나와요. 그럼 저 구조 있지? 구조는 뭐다? 요 허가 여기 구조에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요 신고 있잖아요. 요 신고. 취득 신고, 계속 보유 신고 거기 뭐다? 8조에 나오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8조와 구조가 다 뭐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들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8조와 9조는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 거다 그랬잖아? 그럼 요 11조 앞으로 공부할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내국인한테도 적용되고 뭐 외국인한테도 다 적용됩니다. 알겠어요? 내외국인한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해결해 보자. 공부했는 거. 요 허가 있잖아요. 요 허가. 9조에 따른 요 허가. 그리고 11조에 따른 이 허가 있잖아. 에이? 다 외국인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허가도 받고 이 허가도 받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받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받죠? 무슨 허가? 이 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 허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요 허가 받으면 이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 맞습니다. 맞는데 요거는 이 허가를 받아도 이 허가 안 받아요. 둘 중에 아무거나 받으면 돼, 이거는. 지금까지 공부했는 대로 따지면은 요 허가 받잖아. 요 허가 받으면 이 허가를 적용하나 안 하나? 안 하잖아. 거기까지 공부했잖아? 그런데 다음 시간 공부하면 요거 다 공부하고 나면 이 허가 받으면 또 이 허가 안 받도록 돼 있어요. 그 결국에는 둘 중에 아무거나 받으면 돼. 이거는. 그러면 요 허가 받으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받으면 구조에 따라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받으면은 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거 찾아보러 가봅니다. 그거 찾아보러 가봅니다. 자,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를 가요. 294페이지로 갑니다. 294페이지 가면은 양갈로 8번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토지 거래 계약 허가에 관한 특례 돼 있지? 그래가 쭉 내려가면 반갈로 2번 봐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 관로안의 허가 규정의 적용 배제라고 돼 있잖아?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 말이야.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1, 2, 3 가나 다라 마바사 아자 하면 쭉 나오죠? 거기에 오른쪽 페이지에 바를 봐. 뭐라고 돼 있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몇 조에 따라? 구조에 따라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허가 규정을 적용한다는다? 안 한다는 거야. 그 구조에 따라 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허가제를 적용한다는다?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보니까 결국 이 허가 받으면 이거 안 해도 되고 이 허가 받으면 이거 안 해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외국인이 매수인이라면 알겠습니까? 고려되는 거다 이 말이야. 이거 모르는 수험생들 뭐 다 많아요. 헷갈리거든. 그렇지. 그 쟤는 헷갈릴 게 없어. 딱 제9조에 따른 외국인의 토지 취득 허가하는 거하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허가하고 같은 거나 다른 거다. 다른 건데 그 허가 대상인 토지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외국인이. 그러면 이 허가 받아야 되느냐? 이 허가 받아야 되느냐? 두 허가를 다 적용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더라라는 소리야. 규정을 그리 보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쉬었다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제도 11조를 공부 다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쉬었다 갑시다.